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스터치의 김관호라고 합니다. 오늘 엘라스틱 단 하나로 SIEM, EDR 내부자 보안 통합 그리고 인프라 네트워크 및 APM 연동까지 라는 주제 가지고 1시간 정도 저희 김은식 컨설턴트와 함께 소개를 드릴 건데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데모까지 포함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길지만 참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엘라스터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거나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부분 아시더라도 이제 검색 엔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저희 검색 기반 기술을 맞고요. 근데 저희가 검색 기반 기술로 이런 데이터 분석부터 보안까지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엘라스터치는 하나의 초고속 DB면서 통합 보안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검색, 영어로 서치잖아요. 네, 근데 쿼리도 서치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을 보든지 대부분 다 쿼리를 던져서 보는 거기 때문에 엘라스틱의 검색 기반 기술로 만들어진 기술이지만 다 쿼리를 던져서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엘라스틱 기술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매직 쿼드런트의 SIEM 영역도 저희가 이제 등장이 됐고요. 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 전에 저희가 엔드포인트라는 미국 EDR 솔루션을 인수하면서 이 제품이 이제 저희 엘라스틱 서치 플랫폼에 녹여내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이제는 저희가 하나의 보안 솔루션으로서 통합된 EDR과 SIEM까지 아우르는 그런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검색 솔루션이 이 보안까지 연결되어 있냐? 이걸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 장표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요즘 세대에 저희가 데이터는 여전히 찾기 어려워지고 있고 IT 환경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죠. 사이버 위협도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단절되지 않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 자체가 저희가 데이터로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답을 찾고 분석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시점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해결책은 이제 서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색 기반 기술이 갖고 있는 차별성,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관련도가 높은 것부터 먼저 검색, 쿼리 던져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 이거야말로 기존의 RDB나 이런 기존 DB와 차별화된 저희가 사실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도 보시겠지만 검색 결과에 대해서 그냥 1번부터 1000번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관련도입니다. 그래서 검색 기술이 갖고 있는 가장 차별화된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저희 구글에서 엔터 치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데이터건 바로 1초 만에 결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빠른 원인 분석이 가능한 퍼포먼스, 그게 두 번째 저희 강점이고,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도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구글의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엔터 치면 1초 만에 결과를 볼 수 있듯이 저희 검색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쿼리를 던지면 관련도가 가장 가까운 거 먼저 보여주면서 이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1초 안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서치는 사실 서치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서치란 단어가 갖고 있는, 검색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서치란 단어를 계속 회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검색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 차별성, 그 세 가지, 관련성, 그 다음에 스피드, 스케일, 이 세 가지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서치 플랫폼입니다 라고 더 강조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서치 플랫폼의 파워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왼쪽에 보시듯이 어떤 종류의 데이터건 저희 쪽에 엘라서치에 저장돼서 이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시각화를 하거나 가공을 하거나 빠른 스피드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시장에 많은 보안 솔루션들이 이미 DB 자체를 예전에 RDB에서 엘라서치 DB로 바꾼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플랫폼 위에서 데이터를 저장해서 보안 분석을 해달라는 그런 솔루션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엘라스틱 시큐리티라는 솔루션을 개발했고 이것들을 솔루션화해서 시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SIEM 영역도 있지만 ED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게 아니라 월드 클래스에 있는 엔드포인트라는 미국 EDR 솔루션을 저희가
머지해서 이제 엘라스틱 그 플랫폼 안에 넣은 거죠. 그래서 저희 엘라스틱 시큐리티 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가능한데요. 수집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수집 앤 방어, 예, 그리고 탐지, 분석, 조사, 그 다음에 대응, 예, 요 전체 네 가지가 가능합니다. 다시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보여드리면 일단 그 멀웨어나 랜섬웨어 같은 것들을 저희가 프리벤트 할 수 있고요. 수집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하나의 원클릭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거나 가공하고 파싱하고 시각할 수 있는 그런 인테그레이션 자체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저희가 심 영역에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디텍션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에 저희가 EDR 영역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리스폰스 할 수 있는, EDR에서 R자가 이제 리스폰스를 뜻하는데 단순히 분석하고 디텍션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격에서 호스트를 격리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네트워크를 차단하거나 이런 식의 리스폰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그다음에 데모는 저희 이제 김훈식 컨설턴트 통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앞단에 저희가 제목 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말고 인프라, 네트워크, 그다음에 APM까지 다 연동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엘라스틱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것들이 별도 과금도 아니고 별도 솔루션이 아니라 엘라스틱 플랫폼 위에서 다 하나의 제품으로 녹아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킹이 들어왔을 때, 시스템에 장애가 났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다른 팀이 각각의 다른 솔루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엘라스틱 플랫폼 안에서 하나의 관점에서 연관해서 볼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 세큐리티와 이제 인프라 네트워크, APM까지 통합돼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저희 컨설턴트 통해서 보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라스틱 컨설턴트 김문식입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를 통해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시큐리티는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과연 이 솔루션이 여러분의 기업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어떤 가치를 추가로 창출해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뉴 노멀 시대라고도 불리며 그에 따라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많이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했던 대면 회의가 원격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근무 장소도 사무실을 꼭 나가기보다는 재택에서도 할 수 있게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인프라를 전환함으로써 점점 기존보다는 보안 위협에 조금은 더 노출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겹겹이 보안을 적용해서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차츰 통제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변경되고 있죠.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보안 통제였었고 요즘은 보안을 강하게 통제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전체 비즈니스 영역에 강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보안의 트렌드는 통제 중심에서 어떻게 잘 모니터링하고 예방할지, 혹시 또 사고가 터진다면 얼마나 빨리 확산을 막고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공격자들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겠죠. 그리고 많이 노출되어 있는 IT 환경들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는 만큼 공격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모니터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 방식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공격을 위한 기술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자가 공격하면 벤더는 패치를 하거나 회사의 보안 담당자는 어떻게든 방어를 하기 위한 로직을 개발할 겁니다. 그것을 공격자는 또 어떻게 뚫을까 고민을 하겠죠. 이렇게 보안은 지속적인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기업들은 공격을 막기 위하거나 탐지하기 위한 보안 장비를 겹겹이 두고 있습니다.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는 각 보안 장비에서 잘 탐지하고 차단을 자동으로 할 텐데 알려지지 않고 분석이 필요로 하는 공격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리고 공격과 관련된 이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보안 장비에서만 발생한 로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로그를 함께 엮어서 연계 분석을 해야 합니다. 보안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봐야 되는 로그는 늘어나고 있고 또 한 개의 로그 플랫폼에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각 콘솔을 열어서 봐야 되는 불편함도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분석하고 대응을 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엘라스틱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다음과 같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안 사각지대 제거입니다.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가식성 확보입니다. 어디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각 부분에 대해 담당자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 플랫폼으로 모아야 합니다.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각 영역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서 각 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가장 중요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응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 단축입니다. mean time to respond라고도 불리고 있죠. 보안은 공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빠르게 탐지하고 분석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계 분석 및 협업입니다. 데이터를 모았는데 각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분류해서 별도의 플랫폼에 각각 저장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분석하는 인원은 공격에 대한 전체 흐름 및 영향도를 분석하기 위해 A 플랫폼에 로그인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유의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B 플랫폼에 또 로그인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많아질수록 업무 플로우가 복잡해지고 결국엔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분석 인력은 언제나 부족하죠. 그리고 각 담당하는 영역이 분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 이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하나의 공격에 대해서 협업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능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엘라스틱은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엘라스틱 서치는 빠른 검색이 가장 강한 장점인 엔진입니다. 몇 테라바이트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색을 요청하면 그 즉시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또 엘라스틱 서치가 속도에서 가장 강한 장점이 있다는 것은 아마 추가 부연 설명이 없어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구성이 되기 때문에 현재 리소스가 부족하다면 서버나 인스턴스를 하나 추가해서 그 즉시 리소스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강점을 이용해서 각 정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모든 로그를 단 하나의 플랫폼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엘라스틱 서치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검색에도 즉시 응답이 옵니다. 그것은 분석 및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케이스 관리 기능이 있어서 분석한 이력 및 향후 진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들 간 효율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해당 케이스에는 시각화 도구로 만들어진 차트도 포함할 수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IT 트렌드에 따른 위협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엘라스틱은 보안 사각지대 제거, mean time to respond 시간 단축, 연계 분석 및 협업을 핵심 가치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라스틱에서 제안하는 시큐리티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엘라스틱 시큐리티 솔루션을 리밋 없이 확장 가능하고 전체 영역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엔드포인트에는 EPP와 EDR의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EPP는 단말의 위협을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안티바이러스 등의 보호기술이 통합된 제품으로 위협에 대한 차단이 주 목적입니다. EDR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단말의 행위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고 알려지지 않은 위협도 탐지, 대응 가능합니다. EPP 이후의 위협에 대한 탐지와 대응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엔드포인트는 우리가 근무할 때 쓰는 PC, 랩탑부터 서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영역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클라우드 인프라로의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플랫폼 프로바이더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걸쳐 가시성을 확보하고 워크로드의 일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워크로드 보안을 제공하는 솔루션 영역을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 줄여서 CWPP라고 부르며 엘라스틱도 워크로드 보안에 초점을 맞춰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기능 개선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
추가로 네트워크 및 스레트 인텔리전스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해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상세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SIEM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데이터가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는 강점은 분석 효율화 및 대응 시간 단축이라는 것을 포함한 추가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엘라스틱 시큐리티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엔드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수집을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함께 포함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밋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고 보안의 운영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보안 운영 영역을 구분짓는다면 바로 예방, 탐지, 대응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안을 구성할지 전략을 세운다면 큰 틀에서의 보안 운영에 대한 환경이 갖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라스틱 시큐리티 솔루션에서 예방은 엔드포인트, 탐지는 엘라스틱 스택, 대응은 엘라스틱 스택 및 엔드포인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엔드포인트의 에이전트로 제공되는 엘라스틱 에이전트는 적용되는 정책에 따라 예방 기능을 수행합니다. 가장 차별적인 특징은 머신러닝 기반의 탐지 엔진이 엔드포인트에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해서 탐지되는 멀웨어 및 랜섬웨어는 실행 전에 즉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쉘코드 인젝션과 같은 메모리 스렛도 실행 전에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머신러닝 모델 및 시그네처에서도 탐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행이 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행동을 탐지하는 엔진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행이 됨과 동시에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탐지될 경우 즉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널 레벨로 운영체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모두 수집해서 엘라스틱 스택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엘라스틱 스택은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한 이벤트와 추가로 수집하고 있는 위협 IOC 정보, 그리고 다른 보안 장비들의 로그를 모두 수집해서 룰 기반의 탐지를 진행하고 담당자에게 지정된 채널로 얼러팅을 줘서 담당자가 즉시 인지하고 액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분석 시 다양한 시각화 차트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보다 직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탐지를 위한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엘라스틱 스택은 분석가가 스레트 헌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이라는 별도의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메일, 슬랙, 팀즈, 웹북 등 외부의 얼러팅 채널로 탐지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지라, 서비스나우, 스윕레인 등 케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외부 채널과의 연동도 지원합니다. 엔드포인트에서는 호스트 아이솔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즉시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OS 쿼리 인테그레이션을 이용해서 라이브 상태의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및 프로세스 현황 등의 정보를 그 즉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컴포넌트들이 필요할지 주요 구성 요소들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엘라스틱 에이전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 요소로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엘라스틱 스택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은 다양한 비치와 로그셋이 담당했습니다. 그중 비치는 로그 수집 대상이 되는 서버에 설치해서 로그를 수집하거나 매트릭을 수집하는 등 각 용도별로 구분된 비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나는 매트릭도 수집하고 로그도 수집하고 윈도우 이벤트도 수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3개의 비치를 호스트에 각각 모두 설치해야 했습니다. 3개의 에이전트를 모두 직접 설치해서 관리해야 했으며, 중앙에서는 해당 에이전트의 스테이터스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정책을 변경하려면 설치되어 있는 각 호스트에 접속해서 직접 설정들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으로 인해 통합된 에이전트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져갔고, 결국 엘라스틱 에이전트라는 이름의 통합된 에이전트가 나왔습니다. 엘라스틱 에이전트는 엔드포인트에 설치된 이후에 적용되는 정책에 따라서 서브 프로세스가 생성이 됩니다. 만약 매트릭 관련된 정책이 적용된다면 매트릭 bit이 서브 프로세스로 구동되고, 파일 로그 관련된 정책을 넣으면 파일 비트가 서브 프로세스로 구동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해당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쉽게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엘라스틱 에이전트는 스탠드얼론 혹은 매니지드 형태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스탠드얼론보다는 매니지드 형태 설치를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니지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매니지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플릿이라는 추가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플릿 서버는 엘라스틱 에이전트의 설치 파일을 함께 이용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플릿 서버 또한 엘라스틱 에이전트와 동일한 바이너리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해당 에이전트에 플릿 서버라는 정책을 걸어서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엘라스틱 에이전트와 플릿 서버의 차이점은 인롤이라는 등록을 위한 명령을 입력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또한 키바나에서 각 상황에 맞게 명령어를 자동 완성해 줍니다. 따라서 인롤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릿을 이용한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저기 가운데 그레이 박스에 있는 키바나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릿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키바나에서 epr.elastic.co라는 외부 레파지토리에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epr.elastic.co에서는 레파지토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레파지토리에는 인테그레이션이라는 패키지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테그레이션은 에이전트에 적용될 정책과 그것을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에셋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키바나에서 플릿 서버를 바라보게 되면 플릿 서버는 키바나의 패키지 레파지토리로 인테그레이션 관련 패키지들을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 가져온 내용은 엘라스틱서치의 .flit이라는 시스템 인덱스로 생성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에이전트에 만약에 인테그레이션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키바나에서 폴리시 빌더 기능을 이용해서 에이전트 정책을 생성하고 이는 엘라스틱서치를 거쳐서 플릿 서버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엘라스틱 에이전트는 주기적으로 플릿 서버에 자신의 스테이터스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때 정책이 업데이트 되었다면 새로운 정책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에이전트에서 탐지한 데이터는 플릿 서버로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엘라스틱서치로 바로 보내게 됩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기존 엘라스틱서치 외에 로그셋시로도 보낼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아키텍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인테그레이션이 무엇인지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레이션은 엘라스틱 에이전트로부터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손쉽게 수집하고 연동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AWS, GCP, 네트워크 장비 등 저희가 제공되는 인테그레이션은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라스틱에서는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요. 해당 인테그레이션들에는 데이터 전처리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스키마 정보 등 모델링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적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손쉽게 연동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프리빌트된 비주얼라이즈 차트나 룰 등을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공되는 인테그레이션은 한 200여 개가 넘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어떤 장비를 연동해야 한다라는 계획이 세워졌을 때 인테그레이션에서 해당 장비들을 지원하는지 꼭 먼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인테그레이션은 epr.elastic.co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제공되고 있으므로 엘라스틱 스택의 버전과는 무관하게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즉시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회사는 온프렘 환경이고 보안 때문에 인터넷을 여는 게 너무 부담이 된다 라고 하면은 폐쇄망 환경에서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짧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폐쇄망 환경에서도 패키지 레파지토리를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커 이미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도커 이미지를 받아서 서비스를 구동시킨 뒤에 키바나에서 해당 서비스를 바라볼 수 있도록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엘라스틱 스택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엘라스틱 스택에서 제공하는 시큐리티 솔루션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는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엘라스틱 에이전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기능이 엘라스틱 에이전트에 적용되면 에이전트에서 멀웨어 및 랜섬웨어를 탐지하거나 또 방어하고 시스템 레벨의 비헤이비어를 분석해서 추가 보안 위협에 대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탐지, 차단한 로그를 포함해서 커널 레벨에서 발생한 다양한 로그들을 엘라스틱서치로 전송을 합니다. 엘라스틱서치는 이렇게 수집된 로그를 기반으로 디텍션 엔진을 적용해서 추가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기업 내 확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주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능이 있어서 탐지돼서 트리거된 이벤트 알람들에 대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 이력을 다른 인원들과 공유를 할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에 관련된 인테그레이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키바나에서 인테그레이션 메뉴를 클릭하면 제일 위에 3개의 인테그레이션 항목들이 보입니다. 저희 솔루션과 관련된 인테그레이션들이 쭉 있는데요. 그중 가장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엔드포인트 앤 클라우드 시큐리티라는 인테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인테그레이션은 화면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엘라스틱서치 에셋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테그레이션을 추가하면 엘라스틱서치의 데이터 스키마 및 전처리 파이프라인들이 생성됩니다. 시큐리티에서는 2개의 인덱스 템플릿, 또 2개의 트랜스폼, 그리고 13개의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이 에셋으로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키바나에서도 각각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추가 데이터를 커스텀하게 연동해야 될 경우 설치된 에셋들을 참고하면서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저는 익스포티드 필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데이터 모델링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엘라스틱은 어떠한 다양한 데이터든 제한 없이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을 할 경우에는 동일 목적의 필드에 대해서는 동일한 필드명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적절한 필드 네이밍 규칙을 필요로 합니다. 이건 저희 내부적으로는 엘라스틱 커먼 스키마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스키마 모델을 준수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엘라스틱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리 빌트된 에셋들은 모두 엘라스틱 커먼 스키마에 맞춰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스키마를 맞추는 건 몇 유즈 케이스에서는 필수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보안은 특히 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익스포티드 필드를 보면 각 필드별로 디스크립션과 타입들이 정의되어 있어서 이런 디스크립션에는 어떤 필드명을 쓰는 게 필요한지를 좀 컨닝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숙련도가 높아지면 커스텀 로그를 파싱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엔드포인트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과 각 라이선스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텍션 엔진을 통한 비정상 행동 탐지는 엔드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로그를 엘라스틱서치에 수집해서 엘라스틱서치에서 디텍션 룰 기반으로 보안 위협을 탐지하게 됩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각 커널 레벨의 로그를 수집하게 되고 다른 추가 보안 로그들도 디텍션 엔진에서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멀웨어 탐지는 머신러닝 그 탐지 모델이 엔드포인트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탐지 및 차단을 하게 됩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파일의 정적 속성인 헤더, 임포츠, 익스포츠, 섹션 네임, 파일 사이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탐지하는 대상 파일들은 각각 OS의 실행 파일들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스렛은 파일 리스 기반으로 실행되고 있는 쉘 코드 인젝션이라든지 아니면 리플렉티브 DLL 인젝션 등의 공격에 대해서 탐지를 하게 됩니다. 멀리시스 비헤이버는 엔드포인트에 저장되어 있는 룰 기반으로 시스템에서 동작되는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해서 악의적인 공격을 탐지하도록 합니다. 랜섬웨어는 현재 윈도우에서만 지원되고 있는데요. 로우 레벨의 시스템 프로세스를 통해 분석을 하고 있고 시스템의 마스터부터 레코드 접근 여부를 함께 모니터링해서 랜섬웨어를 탐지 및 차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탐지 및 차단한 각 모든 로그는 엘라스틱서치에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엘라스틱서치에서는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서 엔드포인트 로그와 전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중앙화된 위협을 탐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엔드포인트에서 보안 위협이 탐지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호스트를 네트워크에서 바로 격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각 분석 케이스에 대한 매니지먼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능 중에 플래티넘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은 메모리 스렛, 멀리시스 비헤이비어, 랜섬웨어, 그리고 머신러닝, 호스트 아이솔레이션이 있고요. 나머지들은 다 베이직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직으로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서 적절한 기능에 대한 검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IEM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연동하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스렛 인텔리전스 정보인데요. 보안 위협을 분석을 할 때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외에도 외부에 잘 알려진 위협 정보들과 함께 분석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엘라스틱은 외부 위협 IOC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프리빌트된 인테그레이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OC 정보란 침해 지표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며 보안 위협으로 탐지되었던 IP 주소, 도메인, 파일의 해시값 등으로 이루어진 정보입니다. 이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오래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인테그레이션이 제공되는 업체 중 몇 개 업체는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통해 손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는 프리빌트된 인테그레이션들을 제공하는 업체 외에 유료로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가 별도로 있다면 이것 또한 추가로 연동해서 수집을 하면 됩니다. 다만 커스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에 맞는 데이터 전처리 파이프라인 및 모델링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스렛 인텔리전스 정보는 딕테션 엔진 중 인디케이터 매치라는 곳에서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디텍션 엔진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시큐리티에서 디텍션 룰을 만들 수 있는 엔진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갖고 있는 보안 위협 탐지 시나리오가 각 회사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엔진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럼 각 엔진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쿼리는 KQL과 루신 쿼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엔진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바나의 디스커버에서 사용하는 쿼리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머신러닝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머신러닝 잡을 기준으로 어노멀리 스코어가 몇 이상인 경우에 얼러트로 트리거해줘 라는 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머신러닝 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잡에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기반으로 트리거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스레스홀드는 정적으로 임계치를 설정해서 특정 건수 이상일 경우에는 얼러트로 트리거 되도록 선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코럴레이션은 제 생각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엔진 중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엔진에서는 EQL이라는 랭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해당 언어는 저희가 인수했던 엔드게임사에서 스렛 헌팅 및 지속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개발한 언어입니다. 해당 엔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매치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스렛 인텔리전스와 같이 정보성 데이터가 있다면 현재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를 정보성 데이터와 비교해서 true일 경우 얼러팅을 트리거해주는 룰입니다. 각 엔진으로 만드는 룰에는 스코어 및 세버리티를 선언을 할 수가 있어서 향후 사용자 아이디 혹은 호스트 네임 등의 기준으로 스코어를 합산해서 고위험군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얼러팅을 분석을 하면 좋겠지만 시간과 리소스의 제약이 있을 때 하이스코어 기준으로 분류해서 분석하는 대상을 선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레이션들을 연동을 했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얼러트 룰들도 클러스터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제공드리는 룰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제공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도 인테그레이션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에서 프리빌트 시큐리티 디텍션 룰이라는 항목을 조회하면은 버전 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에셋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최신 버전이 8.1.1 버전이고 이 버전에서는 총 671개의 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라스틱 스택의 버전과는 무관하게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의 정보를 즉시 받아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해당 룰들은 마이터 어택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제한사항은 ECS가 적용된 인덱스 그런 데이터들에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터 어택은 뭘까요? 마이터 어택은 실제 공격을 관찰한 이후에 공격 전술과 기술로 분류하고 상세 분석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사이버 킬체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이버 킬체인에는 약간 한계성이 있었죠. 각 단계에 따른 그 공격자 행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제 묘사해서 나열한 것이지, 그 단계별로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고 관련된 공격 도구나 해킹 그룹 등에 대한 정보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이 주된 한계점이었습니다. 즉, 공격자의 행동을 공격 전술과 각 기술의 연관성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기보다는 외부자의 침입에 대한 방어만을 위주로 한 전략이기 때문에 이미 공격자가 침투했거나 내부자에 의한 공격일 경우에는 이 전략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터는 킬체인보다는 실제 공격이 발생했었던 사례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례를 분석을 해서 어떤 공격 전술들이 있었고 그 전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했는지를 정리한 겁니다. 저희도 해당 내용을 기준점으로 해서 보안 룰을 개발을 했고요. 나중에 추가 룰을 커스텀하게 개발하실 때도 이런 마이터 어택 프레임워크를 참고해서 개발하시면 룰에 대한 정의를 상세화하고 그 근거를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프리빌트 룰들을 클릭을 하면은 상세 정보에 어떤 마이터 어택을 탐지하기 위해서 개발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프리빌트된 룰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ECS라는 데이터 스키마를 정의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CS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S는 엘라스틱 서치로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의미의 필드들은 하나의 필드로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규칙입니다. 여기 옆에 표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CS 적용이 없이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봤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데이터 소스별로 필드의 이름은 상이할 겁니다. 만약 나는 소스 IP를 검색을 하고 싶은데 어떤 보안 장비는 소스 IP의 필드명이 SRC고 또 다른 보안 장비는 클라이언트 IP 등 각각 상이하다면 쿼리를 개발할 때 쿼리 라인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한 모든 솔루션에 대한 필드 정의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놓치는 데이터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ECS를 정의하게 된다면 동일한 의미의 필드들은 하나의 필드로 정의되고 이 틀을 기준으로 향후 수집되는 데이터에도 전처리를 해준다면 필드에 대한 정의는 하나만 기억하면 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신규 인원이 들어오거나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될 때도 공통된 스키마가 있다면 내용 전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ECS는 비주얼라이즈, 쿼리, 디텍션 룰, 이벤트 코럴레이션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엘라스틱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꼭 준수해야 되는 규칙입니다. 엘라스틱에서는 프리빌트된 룰로 제공되는 인테그레이션들은 물론 또 수집할 때 각각 ECS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되고 있는 것들은 다 별도로 개발을 해서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커스텀하게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해당 로그들을 필드 레벨로 분석을 해서 ECS 매핑시키는 작업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ECS를 해야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디텍션 엔진 중에서 이벤트 코럴레이션을 할 수 있는 EQL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QL은 스레드 헌팅과 실시간 탐지를 위해 엔드게임사에서 개발한 언어입니다. 엘라스틱의 쿼리 DSL에 비해서는 좀 휴먼 리더블하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좀 낮을 수가 있고요. 또 가장 강한 장점은 전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보안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하나의 행동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한 이후에 또 무엇을 했을 경우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간의 흐름 순서에 따른 분석을 하게 될 경우 실제 보안 위협 사례에 좀 더 근접하게
룰을 만들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EQL을 쓰기 위해서는 ECS가 꼭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 사례를 좀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스피어 피싱을 탐지하는 룰을 만들고자 하고 이거에 대한 정의는 MS 오피스가 PE 파일을 만든 뒤 실행이 되었는가 라는 내용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PE 파일을 만든 뒤에 실행이라는 시간의 순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퀀스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시퀀스 함수를 쓸 때는 맥스스팬이라는 파라미터도 함께 선언해서 해당 쿼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얼마 이내라는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파일이라는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확장자가 EXE이고 프로세스 네임이 오피스 제품군인 프로세스인 것을 탐지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쿼리의 결과를 파일 패스 값으로 그룹 바이를 해줍니다. 두 번째는 프로세스라는 이벤트 카테고리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단 위에 파일 패스의 밸류와 프로세스 패스의 밸류가 동일한 경우에만 결과를 리턴을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악성 코드를 받았다면 파일 패스는 악성 코드가 저장된 위치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프로세스 패스는 그 프로세스가 구동되었을 때의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동일한 파일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벤트 카테고리별로도 목적에 따라서 각 필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ECS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쿼리 개발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됩니다. 좀 이렇게 긴 시간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데모 환경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데모를 통해서 실제 공격들은 어떻게 탐지되고 또 엘라스틱서치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상세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데모로 준비한 엘라스틱서틱의 버전은 8.1 버전이고요. 최신 버전 8.3.2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주요한 데모는 작년에 유행했던 log4j 취약점을 이용한 log4 쉘의 공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데모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모 환경에 들어가기 앞서 해당 데모에 대한 간략한 오버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내부에서는 자바 기반의 앱 서버가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자바 기반의 앱 서버에 log4 쉘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고요. 저희는 여기에 각각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커스텀 로그, OS 쿼리, 네트워크 패킷 캡처들의 인테그레이션들 다 인앱을 시킨 엘라스틱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함께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log4 쉘 공격이 들어왔고 저 엘라스틱 스택에서는 각각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탐지가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모 환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처음 연 데모 환경은 엘라스틱 옵저버빌리티 화면의 서비스 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라스틱 스택 자체는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안 분석이라든지 서비스의 가용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옵저버빌리티 그리고 시큐리티 그런 모든 기능들을 다 같이 사용을 하는 게 아무래도 가성비 있게 엘라스틱을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APM 쪽의 서비스 맵에서 지금 저희는 log4 쉘이라는 자바 기반의 앱 서비스가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각각의 레이턴시라든지 스루풋들 해당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한번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늘려보면은 갑자기 연결된 하나의 별도의 서비스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로 표현이 된 거는 저희가 APM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각각의 서비스이고요. 이 마른 목골로 표현되는 거는 APM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냥 저희가 호출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출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각 디펜던시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세로 보면은 여기에 각각 레이턴시, 스루풋 정보들 보실 수가 있고
업스트림 서비스로 log4쉘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log4쉘에서는 다운스트림으로 해당 IP, 해당 포트 주소에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이 서비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이 서비스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트랜잭션에서 각각의 이 서비스의 가장 임팩트가, 영향도가 컸었던 것들을 순서로 소팅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유일하게 이 트랜잭션 하나만 임팩트가 가장 크게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아래를 쭉 가보시면요, 전체 트랜잭션의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HTTP 리퀘스트로 메인 컨트롤러 인덱스를 조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게시 10.150.0.3 서버로 통신이 갔고, 그 밑에 헤드 리퀘스트가 계속 갔는데 나머지는 다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작점에서 어떤 리퀘스트가 갔길래 뒤에 10.150.0.3으로 흘러갔는지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세 현황을 보기 위해서 이 내용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가장 주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HTTP 필드 쪽입니다. HTTP 필드를 보시면 딱 봐도 이상한 내용들이 확인이 됩니다. 유저 에이전트가 컬이에요. 저희가 보통 서비스를 연동을 할 때 컬을 써서 유저 에이전트로 리퀘스트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API 버전이 라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JNDI, LDAP, 룩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 내용은 딱 봐도 베이스 64 인코딩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저희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자는 log4j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이 서비스에 리퀘스트를 보냈고, 이 서비스는 이 리퀘스트를 받고 뒷단에 아까 10.150.0.3이라는 서버로 리퀘스트를 전달을 한 겁니다. 그 밑에 에러가 발생한 것들을 보신다면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전부 다 로깅, log4j 관련된 이슈들이고요. Java IO file not found exception으로 다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옵저버빌리티 쪽에서도 보안에 관련된 혹은 서비스에 관련된 공격들 혹은 문제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팀이 이걸 다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엘라스틱 스택이라는 원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인프라 쪽은 이 모니터링을 관리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보안팀은 시큐리티 영역을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APM 담당하는 팀에서 우리 이상한 게 탐지가 됐다, 같이 분석을 좀 해줘 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보안 쪽 담당자가 분석을 하다가 이쪽에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줘 라는 요청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 이 트랜잭션에서 본 것과 같이 HTTP 리퀘스트가 이상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과연 그러면은 이 시간대 3시 29분이라는 이 시간대에 시큐리티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시큐리티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에 가시면은 여기 디텍트 얼러트 아래로 얼러팅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큐리티에서도 얼러팅으로 뭔가가 탐지가 됐죠. 여기에 타임스탬프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이 타임스탬프는 이벤트 룰이 트리거돼서 탐지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발생 시간, 그 클라이언트에서 이벤트 발생한 시간이랑은 좀 무관한 내용이고요. 이 키바나 얼러트 오리지널 이벤트 크리에이트가 이벤트 발생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벤트 발생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을 보시면 3시 29분 39초에 좀 의심이 가는 자바 차일드 프로세스가 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1초 뒤에 멀웨어 프리벤션 얼리트가 발생을 했죠. 이걸 보면은 자바에서 뭔가 이상한 그 차일드 프로세스를 생성을 했고, 이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멀웨어를 만들려고 했었다라고 좀 추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이벤트에 좀 디테일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은 내용을 확장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프로세스 네임이 쉘이고 페어런트 네임이 자바죠. 그러면 자바에서 쉘을 호출했고 빈 쉘로 wget 해서 해당 도메인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ch모드로 권한을 변경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쉘 코드를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멀웨어 프리벤션은 이 파일이 탐지됐기 때문에 생성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moji.m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려고 했다가 탐지가 돼서 차단이 됐고요. 여기 파일의 해시 값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봤던 이벤트 상세 내용이랑 좀 다른 점은 enriched data라고 해서 여기 threat intelligence에 한번 검색된 데이터도 함께 표현을 해줍니다. 이걸 보면은 이거는 우리 회사에도 들어오긴 했지만 이미 잘 알려진 악성 코드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threat intel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 이 threat intelligence를 제공한 제공업체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링크를 타고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너무 명확하게 악성 코드가 들어오려고 했고 탐지가 되고 방어가 됐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 외에도 뭔가 추가 피해 확산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이걸 가지고 케이스를 만들어서 각각의 담당자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add new 케이스를 해서 이 관련된 케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케이스의 이름 자체는 제가 임의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코드 뭐지? 탐지. 이게 태그도 줄 수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상세 분석 바람이라고 그냥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케이스를 하면은 아까 이 탐지된 얼러팅은 이 케이스로 매핑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위에 탐지됐던 의심 가는 자바 차일드 프로세스도 하나의 공격에 같이 묶여 있죠. 그럼 이것도 지금 만든 케이스에 함께 포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렉트를 하면은 이 케이스에 같이 다 포함이 되고요. 이 케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세 분석 바람이라고 케이스가 생성이 됐고 여기에는 멀웨어 프리벤션 얼러트와 서브시피어스 자바 차일드 프로세스 얼러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또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 동료한테 분석을 요청할 수도 있고 다른 팀 동료들은 이렇게 띄어져 있는 케이스를 보고서 내가 분석을 할게 라고 그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오른쪽 위에 스테이터스에서 in progress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알 수가 있겠죠. 이 케이스는 지금 누군가가 분석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사용자가 들어와서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달고 추가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in progress 상태로 변경이 됐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얼러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는 오픈된 얼러트로 2개의 탐지된 얼러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에 연관시켜서 이거를 in progress로 변경을 함과 동시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얼러트다 라고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연스레 케이스의 그 흐름에 따라서 얼러트도 acknowledged 그리고 closed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추가 피해 확산 정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야겠죠. 아까 제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제공되고 있는 편안한 타임라인이라는 대시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 이벤트를 가지고 바로 타임라인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얘가 탐지됐었던 도큐먼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검색이 되게 되고요. 여기 밑에 있는 내용은 조금 휴먼 리더블 할 수 있게 저희가 내용을 좀 표현을 해줍니다. 루트라는 계정이 앱서버이라는 호스트에서 모지엠이라는 파일을 wget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프리벤트 됐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이젠 추가 확산이 있었는지 상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저는 이런 파일 네임이 혹시 우리가 수집되고 있는 다른 호스트에서 발생한 적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를 타임라인 인베스티게이션에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화 조건으로 해서 이거에 탐지되는 내용들이 계속 확인이 되게 됩니다. 아까는 한 건밖에 없었는데 지금 3건이 늘어났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호스트네임은 앱서버 1이라는 단 하나의 호스트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동일한 파일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탐지된 거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던 이 위협 URL에 다른 클라이언트들도 접속을 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얘도 같이 인베스트 타임라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보시면은 필드명이 프로세스 아규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목적지, 도메인이 이것이었던 것을 보고 싶은데 이 도큐먼트에서는 이 밸류는 프로세스 아규먼트의 밸류였습니다. 그럼 얘를 저는 조금 에딧으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티네이션 도메인이 얘인데 도메인은 일반적으로 뒤에 뒤에는 디렉토리랑 앞에 HTTPS를 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할 경우에는 추가 데이터가 좀 확인이 됐고 아까 보이진 않았던 그 네트워크 트래픽 관련된 이벤트가 보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데스티네이션 도메인은 이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갖고 있고 그럼 얘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은 도메인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이벤트들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추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확인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스티네이션 IP에 있었던 모든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고요. 총 11개의 쿼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행인 점은 제일 위에 보시면은 호스트 하나였고 소스 IP도 하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IP로 우리 내부 인프라에서 추가 접근한 것들은 없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분석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혹시나 이 IP에 접근한 이후에 프로세스가 실행됐었던 이력들이 있는지 이벤트 코럴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쿼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스티네이션 IP에 접근을 한 이후에 프로세스가 구동이 되어 있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탐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벤트 쿼리 랭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 놨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하게 호스트 네임 기준으로 저희는 그룹 바이를 할 건데요. 얘랑 얘가 발생된 이후에 1분 안에 프로세스가 탐지가 되었었어야 합니다. 지금 탐지가 된 거는 총 2건이 있어요. 이렇게 색깔별로 좀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앱서버 1이 접근을 했었고 그걸 다운로드 받다가 차단됐었던 내용. 그러면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서 노트를 내서 해당 데스티니 IP를 확인했고 내부 인프라에서 추가 접근한 이력 없음 이라고 노트를 코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타임라인을 세이브를 해줘서 저희가 공유하기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 분석이라는 타임라인으로 세이브를 해주고요. 얘는 저희가 아까 그 케이스를 분석을 하다가 만든 타임라인 분석이기 때문에 attach to case를 이용해서 그 케이스에 저희가 분석한
전체적인 흐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existing 케이스에 제가 만들었던 케이스가 있죠. 이게 셀렉트를 해서 이렇게 add 코멘트를 해주면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바로 타임라인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저희는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도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검색된 결과 중에 비주얼라이즈도 함께 포함해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스 IP랑 데스티네이션 IP를 볼 때 가장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비주얼라이즈를 만들면 좀 좋습니다. 비주얼라이즈를 클릭을 하면요, 다양한 비주얼라이즈를 만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저는 렌즈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까 소스 IP 단순히 드래그 앤 드롭만 해주면 됩니다.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줄 거고요. 그러면 이 렌즈라는 비주얼라이즈 도구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 그 차트를 이용을 하면 되는지 서제스트를 해줍니다. 저는 순서, 목적지, 출발지가 좀 매핑이 되기 때문에 히트맵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히트맵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아까 저희 로그에서 분석한 내용 중에 데스티네이션 IP 정보가 이었죠. 얘를 갖고 가서 여기에도 한번 필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다행스럽게도 이 하나의 IP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세이브를 해서 그 케이스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add to library를 하면은 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저는 log4shell이라는 걸로 별도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를 하고, 아까 이 케이스에서는 그 비주얼라이즈까지 같이 추가해서 저희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메뉴를 클릭을 하셔서요, 아까 log4 shell IP 히트맵이라는 거를 인풋을 해주면 이 비주얼라이즈가 자동으로 인풋가 됩니다. 여기 add 코멘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는 아까 그 타임라인에서 데이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no result found로 나오는 거고요. 아까 타임 피커, 그 타임라인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도 함께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다 해서 추가적인 추가 피해 확산은 없었고, 내부 이상 없음 이라고 하고, 이 케이스를 분석이 완료된 걸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클로즈드로 바꿔주면은 케이스는 분석은 다 완료가 되게 되고요. 여기 우리가 탐지되어 있던 얼러트들은 클로즈드로 상태가 다 변형이 돼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라스틱 서치는 옵저버빌리티랑 시큐리티랑 연계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시큐리티에서도 타임라인,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세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log4shell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보안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로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갔는지 좀 하나의 대시보드를 추가적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데모는 하나의 서비스,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서비스의 대상으로 보여드렸다고 하면은, 아까 저희는 클라우드로 또 확장해서 통합 및 보안 관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로 구성을 할 때 저희 엘라스틱 에이전트들을 각각의 인스턴스에 함께 넣어서 배포를 하게 된다면 그 데이터들은 다 엘라스틱서치로 다 모여줄 수 있고,
엘라스터치에서는 각 클라우드에서 보안 위협을 탐지를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아키텍처 모델을 가지고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애저인 경우에는 애저 데이터만 콜렉트 할 수 있도록 애저 안에 엘라스터치 클러스터를 만들고요. GCP에서는 GCP 별도로 클러스터, AWS는 별도로 각각 클러스터를 각각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안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런 다음에 각각의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대한 그 검색을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를 이용해서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쿼리를 하는 거죠. 이 크로스 클러스터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각각의 클러스터에 쿼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그냥 리스폰드만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키텍처를 짜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가 각 클라우드 플랫폼에 별도로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아웃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또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클러스터에서 추가로 연동을 해서만 쿼리해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단일 환경에서 모니터링을 추가해서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안에서도 데이터라든지 클러스터 기반의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 다양한 부서별로 이 부서는 애저만 볼 수 있어, 이 부서는 AWS만 볼 수 있어 라는 룰들을 다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저 엘라스틱은 데모 환경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데모 대시보드만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데모 시연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한번 만들어 놓은 멀티 클라우드 오버뷰 데모입니다. 지금 각각 AWS, Azure, GCP의 내용 데이터들이 다 각각 클러스터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클러스터는 그 클러스터로 크로스 클러스터 서치만 해서 이 정보들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AWS에서 탑 얼러트를 확인해 줄 수가 있고, GCP에서도 탑 얼러트를 확인해서 각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위협 상태를 한 곳에서 볼 수가 있죠. 또한 보안 쪽뿐만이 아니라 인벤토리로 매트릭 정보들을 갖고 올 수 있어서 매트릭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머신에 대한 인스턴스 수, 그거에 대한 코스트도 한꺼번에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수집되는 데이터만 충분하다고 하면은 다양하게 저희가 기획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각각의 서비스 밸류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엘라스틱 에이전트를 엔드포인트에 설치를 해보셔서 저희 엔드포인트부터 엘라스틱 스택이 수집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영역까지 한번 확장을 해보시는 그런 POC 혹은 테스트를 내부적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어떤 메리트가 있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엘라스틱 서치가 이젠 안티바이러스 엔진으로 바이러스 토탈에서도 다른 그 벤더사들과 경쟁해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냥 기능적인 검증, 그냥 파일에 대한 기능이 잘 탐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그냥 바이러스 토탈에 그 파일을 검색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엘라스틱에서 어떻게 탐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아마 IT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자사의 보안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ISO 27001이라든지 아니면 ISMS 인증 등을 검토를 하고 이미 받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적용되는 통제 항목 중에 몇 가지는 로그를 잘 통합을 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엔드포인트에 적절하게 안티바이러스 등의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지 등이 그런 항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엘라스틱 스택을 이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보안 통제 항목도 같이 커버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남은 프로젝트라든지 추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기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